근데 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치그레이가 역할이 좀 많았죠. 근데 벤 데이비스 빠지고는 진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벤 데이비스가 있을 때 돌아갔는데 벤 데이비스 지금 부상이 어떤지를 모르겠네. 요거 기사가 하나 있네요. 벤 데이비스는 햄스트링 문제로 주저앉은 것 같다라고. 근데 그렇기는 해요. 뒷근육을 잡았거든.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들어가니까 베르너하고 손흥민이 들어가야 그나마 공격이 되더만. 그러니까 손흥민하고 어제 베르너도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졌죠. 업사이드에도 걸렸고 득점이었긴 하지만 업사이드에도 걸렸고. 근데 오프사이드에 걸렸지만 손흥민이 그나마 들어가서 공격이 돌아갔어요.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년 동안 연장을 했어. 그 안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손흥민이 노쇠화되는 동안, 그러니까 폼이 저하되는 에이징 커브 시절 동안 손흥민을 팔든 손흥민을 FA로 놔주든 그 안에 대체가 되냐는 거죠. 지금도 손흥민이 나가면 브레넌 존슨이 왼쪽으로 가든가 베르너가 나오는 게 대안인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손흥민, 베르너, 페드로 포로가 쉰 거는 이제 첼시전을 대비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포스테코글로가 여전히 실리적인 축구나 좀 이제 엔조 마레스카죠 상대가. 첼시가 이렇게 꼬드기는 거에 라인을 올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이제까지 포스테코글로 축구가 털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그렇지만 라인을 너무 무리하게 올리는 감이 있어요. 무리하게. 그리고 세트피스도 있고요. 맞아. 벤 데이비스가, 그러니까 왜 판더벤, 로메로도 가끔 그러잖아. 판더벤, 벤 데이비스가 뒷근육을 잡고,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을 입겠어요. 왜? 판더벤은 토트넘 와서 계속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근육에 대한 무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포스테코글로가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보다 나아지는 않지만 나빠지진 않죠. 왜냐면 실리적인 축구를 할 때 무리뉴 같은 감독을 제외하고 나면 실리적인 축구를 선택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아니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던가. 지난 시즌 아르테타가 그랬죠. 완전히 붕괴가 돼갖고 라인을 내리는 경우도 있죠.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센터백도 줄부상, 풀백도 줄부상, 미드필더도 줄부상 이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릴 때가 있고 승점이 지금 한 2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여기서 내 축구를 하면 질 것 같아요. 상대와의 상성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라인을 내리는 경우들 있죠. 근데 포스테코글로는 둘 다 해당하거든요. 부상자도 너무 많고 마레스카 같은 팀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마레스카 축구가 이렇게 올라오길 바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쿼드가 멀쩡했다면 또 모르죠. 강대강으로 딱 부딪히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번엔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을 입어갖고 판더벤하고 로메로도 없는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까지 부상이라면 진짜 드라구신만 남았거든요. 로메로가 첼시전에 복귀할 수 있어? 그럼 드라구신하고 로메로 세우면 되겠네요.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건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토트넘전을 낙관하기는 해요. 저는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가끔 우리가 보약이 될 때가 있어갖고 그것만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약도 잘 안 하기는 해요. 첼시가. 자 보면 빌라전에 우리가 보약되기 딱 좋았거든요. 빌라가 최근에 상황이 좀 좋지 않았으니까 잡았어요. 레스터 요거 딱 첼시가 보약되기 좋았던 경기거든요. 우리가 원정 가기도 했고 2대1 아닙니까? 2대1. 근데 이거 잡았습니다. 아스날 외대고로 복귀하고 나서 딱 우리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치고 나가기 좋았는데 비겼습니다. 요런 것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전술 싸움에서 진 거 리버풀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전은 꽤 잘 준비했는데 수비가 너무 불안했고, 그래 트로사르만 넣었으면 이것도 졌긴 졌습니다. 사실 그러면. 아니요, 2대0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상황도 너무 좋지 않고 첼시 상황은 또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상성도 우리가 좀 더 유리하고.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첼시 팬이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만만한 토트넘 처음이긴 해요. 정말로요. 앞서 걱정된다는 거 얘기했죠. 우리를 보약 삼아 넘어가는 팀들이 가끔 있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막 챔스 우승하고 리그 우승하고 막 이럴 때도 꼭 우리를 발판 삼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요. 지난 시즌은 상황이 좋았지 오히려. 물론 상성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만만한 팀이었어요. 웨스트햄한테 3대1로 털리고 막 그때 토트넘은 지지 않고 있던 팀이었고요. 그렇게 붙었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런 것만 좀 걱정됩니다. 그런 거 외에는 진짜 우리가 부상자가 더 적고, 그러니까 스쿼드를 꾸리는 데 있어서 라인업도 더 잘 꾸릴 수 있고 이런 거. 토트넘 우리 만나기 전에 8승 2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그런 거라서 첼시전 좀 벼르고 나오겠다 이런 거구만. 그치. 그래 저는 그런 것만 불안해요. 왜냐면 약간 포스테코글로가 좀 원코인 감독이다 이런 비아냥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솔샤르 감독처럼 이제는 잘라? 할 때
되게 중요한 경기를 잘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이거 야 여기선 죽었다, 여기선 끝났다 이럴 때가 있어요. 간혹 입스위치한테 진 다음에 맨시티를 4대0으로 이기고 뭐 이런 거. 근데 최근에 분위기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로마랑 비겼고요, 풀럼하고 비겼고요, 본머스한테 졌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전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같이 보죠. 랑팀 라인업을 다 짜야 되니까 일단 이 풀럼전 같이 꺼내면서 솔랑케는 쓰겠죠. 부상이 아니라면 굳이 손흥민을 최전방에 놓는 거, 쿨루세스키를 최전방에 놓는 거 별로니까 손흥민, 여기 존슨이겠죠. 그리고 여기 메디슨, 여기 쿨루셋. 만약에 나온다면요. 아니 어제 아치그레이를 내보냈던 이유가 중원 가담을 좀 더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고 중원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중원 장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수마. 그리고 페드로포로가 생각보다 공격으로 너무 올라가서 후방을 어떻게 꾸릴지 모르겠는데 로메로가 복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로메로 적을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카리오가 아직 복귀를 못하거든요. 포스터. 근데 무난무난하게 잘 막아주던데요. 포스터. 요런거 요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첼시를 보자면 잭슨, 네투 산초가 진짜 위치가 골 때려요. 얘네가 좌우가 다 되거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투 산초일 수도 있어요. 얘네가 의외로 좌우가 다 돼. 그리고 산초 은근히 오른쪽 갔을 때 괜찮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겠죠? 엔조 파머는 뭐 고정일 것 같고, 쿠쿠레아가 한 자리 가져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냥 뽀백 쓰는 건가요? 그런데 뽀백 아닌 거 아시죠? 인버티드로 들어가니까요. 아니면 그렇죠, 여기 카이세도가 풀백 역할 해주면서 여기 라비아일 수 있죠. 엔카라 저번에 했던 거 여기 엔카라일 수도 있죠. 아치그레이한테 바랬던 모습이 이거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빌라전에 진짜 너무 잘했거든요, 카이세도가. 근데 이제 좌우의 풀백을 다 볼 수가 있고 아치그레이가 이거를 또 들고 나올 것이냐. 페드로포로가 있는데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굳이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냥 로테이션의 일환이었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넣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구스토 예상한 거긴 해요. 차라리 카이세도가 중원을 그냥 잡아버리고 구스토가 그냥 수비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마레스카, 카이세도의 인버티드 기용은 첫날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라비아의 부상, 엔조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했다. 앞으로 지난 경기처럼 그 자리에 기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볼 것이다. 확실한 옵션이 될 것이다. 그러면 토트넘전에 그렇게 나오겠네. 약간 그거를 메인 전술처럼 자리 잡는 거구나. 잘하긴 정말 잘해요. 나왔다 하면 정말 잘하더라고. 그런데 첼시가 요 토트넘전만 잘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아스타나전. 야, 아스타나전은 어떻게 치룰지 모르겠네 정말. 어떻게 할라나 이거. 그리고 나서 브랜드포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브랜드포드. 그냥 얘네 만나는 게 싫어. 그냥 여기만 만났다 하면 뭐 부상 아니면 얘들한테 진다든지 뭔가 기분 나쁜 경기들이 많이 벌어져. 브랜드포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하고 에버튼 최근에 안 좋은 건 사실, 그러니까 구디스파크긴 하지만 에버튼 안 좋은 건 맞으니까 풀럼이 좀 껄끄럽네요. 그 다음에 입스위치, 크리스탈 팰레스. 입스위치도 좀 살아나는 것 같더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FA컵, 본머스가 좀 까다롭죠. 본머스. 그리고 울브스는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맨시티네요. 부포가 지금 원정에서 1무 6패예요. 얘네들 원정 뒤지게 못하나 보구나. 그쵸. 첼시는 요때 일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강팀이 별로 없잖아요. 우승 경쟁은 둘째치고 챔스 경쟁을 하려면 이 팀들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3등하고 있는 거 사우스햄튼 크게 이기고, 빌라 이기고, 레스터 이기고, 상황 안 좋은 팀들 다 이겨서 그래요. 물론 아스날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쭉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죠? 이런 지금 상황이 안 좋네. 쿠퍼 감독 곧 잘리겠다. 첼시가 이기고 쿠퍼는 정말 잘렸습니다. 그리고 빌라 원정도 약하지만 최근에 상황 안 좋고 왓킨스 폼 안 좋고 이겼잖아요. 사우스햄튼 상황 안 좋으니까 이겼죠. 이래야 돼요. 이래야 챔스권에 듭니다. 맞아. 그러니까 박싱데이가 챔스권을 그러니까 국권이 유지시키는 데는 이겁니다. 이러면 한 2, 3월 그러니까 이제 박싱데이가 끝나갈 때쯤이면 2월달, 3월달 넘어가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갑자기 연패를 박아도 챔스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박싱데이 벌어놓은 승점이 있어서 와 첼시 어떡하냐 3연패네 해도 막 한 6점 차 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